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대회와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직 KBL 프로농구 선수를 중심으로 첫 크리스천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2018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상호 이해를 통한 연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독학술계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올해 기독학술계를 대표하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2019년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기관 명칭을 한국교회연합으로 다시 변경하고 새로운 상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임시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과 경신학당은 대한민국 근대 교육과 기독교학교의 효시입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기독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회와 학술 연구가 이뤄진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교회와 연계된 기독교 학교의 수는 832개교. 3.1운동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마다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은 기독학생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고문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민족의 독립과 자유평화를 위해 거리로 나와 3.1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 기독교 학교는 3.1운동의 진원지였으며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 학교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1.5%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이제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 학교와 학생들이 보여준 기독교적인 신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 속에 구현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힘을 모았습니다. 내년 2월 2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한국교회와 전국의 기독교 학교들과 함께 3.1운동에 끼친 기독교 학교의 공헌을 역사적으로 되새김으로써 기독교 학교의 긍지와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3.1운동 학술 연구, 3.1운동과 기독교 학교의 역할, 3.1운동과 기독교 학교의 항일,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학교의 과제를 주제로 삼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명지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이화여고 등 전국의 기독교 학교 교목들이 중심이 돼 대상별, 연령별로 3.1운동 항목을 분류한 뒤 기독교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해 발표한다는 계획. 또한 3.1운동 예배 예식서, 종교 수업용 교육자료, 학교별 해외 탐방, 교회별 비전 트립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교육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3.1운동 전후해서 기독교 학교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 3.1운동의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스타디하고 함께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재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1운동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연석입니다. 크리스천 농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구 실력을 겨루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4년 고졸 출신으로는 최초로 프로농구 드래프트에 지명된 전 프로농구 선수가 기도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농구 대회가 열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 격렬한 수비와 빠른 패스. 마치 프로농구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JBJ 이항범 대표가 기도하며 준비한 제1회 JBJ 크리스천 농구대회 현장입니다. 20일 경양교회 우성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이양범 대표가 포함된 팀 JBJ 외 경양교회와 드림교회, 삼일교회, 성결교회, 선교연합회 등 6개 팀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양범 대표는 농구를 통한 선교를 꿈꾸며 예수님의 뜻을 담은 JBJ 바스켓볼 클럽을 설립했다며 이번 농구 대회를 통해 많은 크리스천 농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실력을 겨루고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떻게 보면 예수 탄생일을 기념하여서 제가 받은 달란트가 농구이다 보니까 또 농구 선수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모이게 하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농구란 달란트로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농구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또 살아계시고 또 지금 주님께서 역사해주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자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또 축복의 또 농구 대회로서 제가 취재하게 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좋아하는 농구를 즐기며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또 우리 아이랑 같이 와서 특히 또 그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구를 보니까 신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고 업도 스포츠 쪽으로 있는데 사실 항상 그 스포츠를 통해서 크리스찬끼리 더 친목도 다지고 농구를 또 좋아하는 형제들을 모아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 개회식은 이양범 대표의 개회사와 레이업 슛 대회, 김민균 뮤지컬 배우의 축가, 기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가수 하하와 신지 등 크리스천 방송인들이 축하 영상으로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이양범 대표의 아버지인 배우 이병철 집사도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농구 코치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양범 대표는 과거 일반인으로는 최초로 KBL 프로농구 드래프트에 지명받아 168cm의 최단신 프로농구 선수란 타이틀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농구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제가 지금 행하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크게는 스포츠 선교를 정말 꿈을 꾸고 있습니다. JBJ 스포츠 선교를 향해서 JBJ 화이팅!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18년 유럽의 정치와 종교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유럽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성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정상들은 갈수록 양극화돼가는 유럽 정치를 우려하면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2018년 유럽의 정치는 양극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난민 바람을 타고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극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탓에 국민 여론 분열과 정치적 혼돈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유럽연합의 탈퇴를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25일 TV를 통해 방송된 성탄 메시지에서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 상호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지난 66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던 여왕이 브렉시트를 3개월 앞두고 우회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캠리츠시에서 발생한 반이민 시위 등 양극화 갈등을 경험했던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는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로 경청하고 타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4일 성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오심을 경험한다. 그곳에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분노가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 점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이며 타협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통합과 연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2019년 새해에는 유럽 정치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유적들을 돌아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성경 속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팸투어 소식 마지막 시간으로 고대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모세 흔적들을 김민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이로 중심부에 위치한 이집트 박물관. 선사시대부터 그레코만 시대 초기에 이르는 유물 10만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 모세가 배경으로 된 출애굽기 당시의 성경 말씀들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경쟁 구도를 가졌던 바로를 아멘호텝 2세로 추정하는데 이곳에선 암소신 하토르의 젖을 먹는 그의 유년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신격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소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며 이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우 교수는 이를 통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파리떼라든지 다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장자 죽는 재앙도 왕의 장자는 왕이 됩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은 투트모스 4세는 차남 출신입니다. 그가 꿈을 통해 모래 안에 뒤덮인 스핑크스를 발굴하는 조건으로 왕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석비가 스핑크스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장자 죽음 이후 그가 왕이 된 성경적 배경을 추측해야 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꿈의 석비에 기록된 내용이 출애굽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출애굽의 장자 재앙을 설명하는 석비로 기독교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적을 통해 이집트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내려다 보이는 이집트의 기자 지구에서 스태스 김민태입니다. 필리핀 대표 복음 방송인 CTS 조이 필리핀이 연말을 맞아 특집 모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미디어 사역에도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이 연말을 맞아 미디어 사역과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의 각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시간대별로 자신들의 방송을 소개하며 모금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서 다음 연도에 있을 저희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였는데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2019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여러 한인 기업들과 성도들이 모금운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빈민 지역의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송국 자립을 통해 CTS 조이 필리핀이 미디어 사역으로 더욱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금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CTS 사역에 더욱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연말 연시 조이 필리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CTS 조이 필리핀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필맘 스토리는 100회 방송을 맞이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스튜디오 촬영을 벗어나 출연자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모습을 더욱 생생히 전하고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필리핀에 사는 엄마들의 소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하고 행복했던 그런 CTS 조이 필리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닌 특히 필리핀 이곳 땅에서 제가 미디어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주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CTS 조이 필리핀 내년에도 화이팅! 연말연시 선교지에서 미디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CTS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일주일 동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위와 1위를 발표해드립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먼저 2위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통과입니다.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혼 관련 조항으로 논란이 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NAP가 결국 올해 공표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NAP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은 교계가 지목한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단체들은 NAP안이 실행된 후 발생하는 사안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일제히 NAP 독소조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국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NAP로 인한 사회적 논란, CTS 10대 뉴스 2위였습니다. 2018 CTS 10대 뉴스 대망의 1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선정됐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선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은 2018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시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 위기감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에 이 같은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한국교회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계에선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에 집중해온 한국교회는 향후 대북 협력 사업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대북 창구를 단일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1위는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학술계의 활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교계 안에서 학술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렸죠? 네, 올해도 많은 학술계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제47차 정기학술대회를 비롯해 기독교 학술원, 기독교 학문연구회, 미래목회포럼, 미래신학교육포럼, 한국창조과학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학술 공유의 장을 만들며 학문적 연구를 발표하고 또 나눴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개최된 학술대회 내용 중에 주목해볼 만한 주제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2018년 기독학술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기류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기독학술계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와 사단법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등의 기관이 제1회 탈북민 목회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네. 북한 선교를 위한 탈북민 목회자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발제자들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만큼 통일한국 시대의 대북 전문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지난 10월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미래나눔재단 윤한철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통일 시대에 활발한 선교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이 학술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른 키워드로는 또 3.1운동 100주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둔 해였던 만큼
3.1 운동에 대한 학술계의 관심도 컸는데요. 특히 3.1 운동을 비롯한 항일 민족 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알리는 차원의 학술대회들이 열렸습니다. 예. 네, 13개 학회와 40여 개의 신학교, 또 총 회원수 3천여 명이 모여있는 한국기독교학회는 올해 응답하라 1919 3.1 정신과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3.1 운동 당시 사회적 공신력을 갖추고 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정의와 자유, 평등을 지향했던 기독교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학술대회를 통해 3.1 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다룬 26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감소, 위기 문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학술계의 문제 진단과 대안 마련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요. 지난 11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학술대회에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가정예배, 학부모 기도회, 아버지 어머니 학교 등의 가족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도 지난 11월 학술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쉼, 활동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키워드, 남북 정상회담, 3.1 운동 100주년, 다음 세대로 돌아볼 수 있는 2018년 기독 학술계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학술계가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먼저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인 해인 만큼 또 올해에 이어 3.1 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 기독 독립운동가들을 다루는 학술대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년에는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네.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학술계 연구도 또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기독학술계의 주요 키워드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독학술계의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한국교회 연합으로 환원하고 신임 상임회장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예장 통합피어선 원종문 목사와 예장 합동 해외 박요한 목사, 예장 홍원 김효종 목사를 각각 신임 상임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경했던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명칭을 한국교회 연합으로 환원하기로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한국교회 연합은 2019년 첫 일정으로 오는 1월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 할애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을 비롯해 서산 지역 신천지 집단 탈퇴자들과 신천지 위장단체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 여성 평화그룹 IWPG 임원이었던 피해자가 참석해 신천지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 포교와 허황된 육체 영생의 교리에 미혹돼 노동력을 오랜 시간 착취당했다며 신천지의 종교 사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24일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전 대표 김남희 씨를 고발하고 탈퇴자들의 심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피현 홍현호 대표는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문제의 주범인 신천지의 종교 사기 행각을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사진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불교계 이단으로 규정한 대순진리회 측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양대학교 총동문회 이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비대위는 대순진리회에 학교 매각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사 승인권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환경회의가 2018 기독교 환경회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기독교계 전반이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실천안 10가지가 담겼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안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숲 조성, 생태 정의를 실천하는 녹색교회 운동 참여와
기후변화 대응 국제연대 실현 등이 제안됐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수습 전권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화해 조정 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위원회 명칭에 명성교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명칭 변경을 총회 임원회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이첩대 서류들을 검토하고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당시 노예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들은 양측 대표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1월 15일에 목사 2명과 장로 1명으로 구성된 양측의 대표 3명을 불러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제1회 부산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부산 기장로교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3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아이들이 영어와 합창, 안무와 연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창단한 부산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24명의 어린이 합창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교회의 좋은 전도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예술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미클랏의 24회 정기 공연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틀 시어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인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다시스로 가던 주인공 요나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면한 후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는 독백극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크리스천 문화 사역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극단으로 시작한 미클랏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저희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문화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매년 매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뉴욕에서 창단된 극단 미클랏은 도시 선교 사명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뮤지컬과 음악, 미술전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의 가치를 복음적으로 추구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한 중국인이 버스를 납치하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이 숨졌습니다. 버스 납치범은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밤 순다 해협 인근에서 쓰나미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총 42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폭 테러와 총격이 일어나 43명이 숨졌습니다.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을 이용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기고 등 주요 지점을 폭파했습니다. 이번 중동 지역 간 충돌 사태가 성탄절에도 이어지면서 세계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비아 소식입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조직원들이 이번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북서부 탈 아파르 지역에서 지난 21일 자폭 차량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시아파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입니다. 스페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바르셀로나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바르셀로나의 라스 람블라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와 공공장소, 교통 중심지 등에서 테러범들이 경고 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대중교통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테러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실로암 선교신문이 성탄 축하 플래시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제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날 구원했으니 저들 밖에 한밤중에 등의 찬양과 워십 그리고 피아노 연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회 연합회는 매년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와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김제 지역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천 빛보라 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캐츠 공연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별량교회 양희일 목사는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인 캐츠를 각색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빛보라 교회는 전문 직업훈련과 빛보라 국제기독교학교, 필리핀 선교센터 등을 통해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제16회 정기총회가 광주 본향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는 회원들의 섬김을 통해 광주가 빛고울이 되고 빛고울 광주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기존의 조직에서 대표회장의 업무를 협력할 이사회를 추가 조직하기로 결의했으며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김성원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광주의 성시화가 단순한 꿈과 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시화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목회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교회는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세우는 것이라며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탑동교회 박용환 목사는 26년 동안 진행해온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낭독, 합독, 팔랑카 사역 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의 목회 컨설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지난 24일 육군 37사 충용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예전보다는 교회에서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횟수가 줄었다며 사랑의 위문품이 몸과 마음이 추운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최초로 군종으로 임관한 육군 37사 충용교회 정은혜 목사는 연말연시에 우리 장병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위문해 주신 서남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장병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생필품과 먹거리로 구성된 사랑의 위문품 700박스를 충용부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청주 서남교회는 같은 날 육군 34에도 방문해 동일한 사랑의 위문품을 후원했으며 이날 두 부대에 후원한 물품은 2천만 원 상당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동부지회가 군선교를 위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지회장 한용국 목사는 새 힘을 얻어 나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군 장병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읽고 강원 지역 142개 대대가 함께 마실 수 있는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성탄을 맞아 헤리티지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가 주관해 열린 이번 찬양 콘서트는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렸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에서 청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